10월 30일 금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또 한 주가 다 가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직장인이나 생활인들은 주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건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뉴스 브리핑을 하다 보면 이걸로 그냥 하루가 다 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핀마이크 이야기하니까 핀마이크 사라고 자금을 보내주신 분, 또 미국에서 어떤 분은 300불짜리 체크 수표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힘내서 하라고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어떤 이 정성에 항상 감동을 느끼고 열심히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게 우리 서민들의 이 체감 날씨를 더욱더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교과서 문제 좀 언급하겠습니다. 제가요, 교과서를 좀 사가지고 주변에 조금 나눠드리려고 이 서점에 국사 교과서 8종을 사러 갔는데요. 서점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그걸 찾으니까 모든 교과서는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라는 게 있답니다. 아마 교육부 산하에 있을 일반 기관 같은데요. 교과서를 발행하는 민간 출판사들이 여기에 아마 책을 갖다 내고 그 협회에서 서점에 내고, 즉 이 협회가, 교과서 협회가 한마디로 대리 판매하는, 수수료를 먹으면서 대리 판매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시장에 무슨 자유에 맡겨야 된다, 시장화를 언급하던 사람들이 뭔 놈의 협회를 거쳐서 책을 팝니까?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출판사들이 서점에 책 내는데 협회를 통해 가지고 내는 구조가 있다는 것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점에 왜 책이 없냐? 새 책이 내년에 나올 때가 돼서 이맘때면 다 걷어들인다. 근데 출판사별로 다 걷어들여서 갖고 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8개 출판사 책이 하나도 다 없냐? 그러니까 그건 매년 다른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전 좀 궁색하다고 보고 2주 전에 아마 다 해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교과서를 해소합니까? 검정교과서가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왜 교과서를 일제히 해소합니까? 자, 교과서는 학교에서 보통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 서점에 파는 교과서들은 책을 분실하거나 책을 훼손시키거나 전학을 왔거나 해서 교과서를 새로 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나눠준 교과서 외에 교보문고 같은 서점에 가서 책을 사게 되죠. 한 3년 전입니까? 2012년 딱 요맘때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교과서에 여러 군데 실려서 저희들이 그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좀 분석하려고 교보문고 가니까 책이 다 있었디다. 그래서 그때 책을 다 샀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국사교과서만 유독 책이 다 없어져 버렸는지. 아니, 그러면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분실한 학생들은 책 없이 지내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책 한 번 찍으면요,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바꾸지 않고 2년, 3년씩 쓰기도 하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번 찍으면 내용이 바뀌면 그거 휴지 조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달까지 놔놨다가 2월달에 이제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 해소하면 되지. 교과서가 7개가, 아니 교학서까지 하면 8개가 전부 해소되어 있습니까? 자, 일반 시민들이 이 교과서를 확보해서 읽게 되면 지금 교과서에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한다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일리가 있다 해도 너무하네 해서 출판사들이 욕을 먹고 좌편향이라는 사실이 인정될까봐 교과서를 전부 그렇게 해소해버렸습니까? 교육부는요,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가 왜 해소했는지, 이 협회에 혹시 회장하시는 분들은
교육부에서 퇴임 관료들이 내려가는 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국사교과서 전쟁을 벌리자면서 국정화 전쟁에서 이쪽에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카드가 될 수 있는 책들을 확보하고 분석해서 공격을 해야 될 건데 그 책들을요 다 회수를 시키다니 그거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산하기관이죠. 사단법인 한국거민정교과서협회가 왜 국사교과서 8종을 전부 회수했는지 그 사유를요 설명할 필요가 있고 회수된 교과서는 지금 다시 출판사에 풀면 굉장히 잘 팔릴 겁니다. 배우려고 학생들이 사는 게 아니라요. 일반 국민들이 그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실렸는가 사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쌓인 재고를 다 처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아니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책을 갖다가 한마디로 휴지 조각밖에 안 되고 불쏘시개밖에 안 될 교과서를 그래도 내년에도 이 교과서대로 할 거 아닙니까? 2016년까지는요. 2017년에 새 교과서 나오니까. 아니 그런 부분을 팔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왜 스스로 포기하고 책을 회수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교육부는 창고에 쌓여있는 국사 교과서들을 전부 출판사에 팔도록 그렇게 조치를 산하협회에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전교조 교사 2만 명이 소속 학교와 실명을 밝히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만 발표한 게 아니라 이 중에 상당수 분들은 좀 있으면 거리를 놓으겠죠. 그거 좋습니다. 개인의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한 자유인데요. 단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교육부가 아마 전교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참여교사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에 4대강 사업 반대 시국선언 때도 그랬습니다. 자, 4대강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부분은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도 4대강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교육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공무원이 그런 입장을요,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밝히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인 겁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개인이 개인적으로 의사를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밝힐 수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학교와 실명을 게시한 채 이렇게 정치판에 뛰어드는 부분을 방치하면요. 좀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선에요. 누구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총선 때 어느 정당 지지한다고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공무원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장에서 배추 파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라나는 애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되는 문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교사들이 맨날 그 수업 시간에 정치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 뭐 대통령 욕하고, 특정 정치인들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걸 방치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 교사들이 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 중에 상당수는 삐뚤어진 시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번에요,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여기에 서명을 하고 이름을 공개 발표하도록 한 교사들은 저는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하고 또 발표한 사람들도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많다고요. 법이 무력화되면 법은 그러면 숫자가 적고 약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겁니까? 목소리 크고 떼법으로 저렇게 어거지를 부리면 법은 거기에 작용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신속 과감하게 빨리 고발 조치를 하고요. 당사자들은 각오하고 한 만큼 처벌을 감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든지요, 어거지로 써가지고 정치적으로 힘센 사람들이
때를 쓰면 법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380조 정도를 다루는 그런 국회 예결위가 교과서 예비비 44억인가 때문에 어제 또 충돌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편성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 했는데, 원래 예비비는 선으로 쓰고 그 조치하게 된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갖다가 쓰다 보면 예산 항목에 미쳐 전년도에 예산 항목을 짜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도 그런 거고요. 지금 교과서라는 부분도 사실 지금 예비비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왜? 국정화 교과서를 기존의 내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넣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자, 정부는 이걸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은요, 이 문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리를 정치적인 부분만 따지면 되는 거고요. 정부가 그걸 가겠다라는데 그것이 불법이 없다면 그것은 인정은 예산은 통과시켜주고 또 국정화가 옳지 않다라는 홍보나 정치적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교과서 예산도 문제거니와요. 나머지 380조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려면 정말 꼼꼼히 분야별로 잘 봐야 될 건데요. 교과서 이 예비비 44억인가 때문에 380조를 건성건성하게 시간만 때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막판에 그냥 제대로 보지도 안 하고 방망이 두들기고 자기들 필요한, 한마디로 이 지역 예산들, 센 국회의원들 지역 예산들만 땡겨가는, 막판에 후다닥 땡겨가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석한 TF 팀장을 교육부에 어제 출석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비공개 업무 보고를 하라는데, 이분은 국장급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는 보통 장차관, 안 그러면 정무직인 실장 이런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위에서 보고하면 되죠. 왜 그 사람이 꼭 나가야 됩니까? 자, 어거지를 이제 부리고 있는데요. 이걸로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내년에 정부 예산 통과나 법안 통과를 갖다가 얼마나 문댈지 국민들은 지켜보고요. 심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심판의 일부가요, 말 안 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에 엊그제 있었죠.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참패를 선택했다고 봅니다.